오늘은 이제 제목이 사랑을 더하다 라고 했고,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기반으로 할 거고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읽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부를 위한 거가 원래 제일 처음에 나왔고요. 싱글, 자녀를 위한 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 1번. 왜 이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할까? 뭐 내 거 아는 건 중요한데 왜 남의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독특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서 사랑의 표현이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로는 우리 청년 안에서의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 청년 안에서 배우는 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다 짝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알죠? 뭐 이거 예화 안 들어도 되겠죠? 자, 여우는 어떤 걸로 먹었어야 돼요? 네, 접시로. 그 다음 두루미는 네, 호리병 긴 걸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우와 두루미가 이제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사랑을 한 거잖아요. 배려를 하고.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는 불편을 줬죠. 나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불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남이 좋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우리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우리 해봤죠? 해보고 이제 얘기했죠? 우리 5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순모임 할 때까지 아껴두셨다가, 이제 순모임 하는 날, 그거를 이제 주세요, 링크를.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 뒤에 나눔을 하면 되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A번. 인정하는 말. 네, 인정하는 말은 뭘까요?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격려. 오늘 정말 멋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글 정말 잘했어. 같은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외모 또는 그가 해준 일에 대해 진심 담긴 말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참 넥타이 멋있어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탈 때 넥타이가 멋있나? 이렇게 한번 쳐다본다고요. 그 사람 원래 다 그런 거야. 근데 목사님 보자마자 넥타이가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아침에 기분 잡치잖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인정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이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따뜻한 사람이다. 남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언어로 사랑하려면 상대에게 칭찬할 것을 찾아내요. 그것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청년 시기에는 특히 서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는 뭐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말도 되게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이거요. 나는 인정하는 말이 내 사랑의 언어가 아니야. 제1 언어가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제1 언어가 될 수 있어. 나는 그냥 평소대로 말했는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렇게 어깨 동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악수 별로 안 하죠. 저는 이제 악수 하나? 악수보다 그냥 하이파이브 정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내가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나 중고등학교도 만나면 다 스킨십, 이게 그냥 이거 하잖아요. 하이파이브. 그냥 그게 내 표현인 거야. 자,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대화나 친미 활동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보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 사람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축구 잘했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와가지고 축구하는 시간에 옆에 앉아만 줘도 돼. 그러면 이 남자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 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카페 테이블에 서로 마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요리하거나 교회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거죠.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그 사람이. 네, 바쁜 청년 시기 이런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C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선물을 줘야 돼. 가장 좋은 선물은 상대가 조르고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 줄 때 꼭 비싸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냥 받는 것만으로 너무 좋다 이럴 수 있죠. 4번째는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사랑이 고마워 최고야 라고 말해도 정작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라고 먼저 물어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게 사랑이 되는 거죠. 5번째가 스킨십입니다. 네, 스킨십이 가진 정서적 힘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스킨십을 받지 못한 아기보다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손길을 많이 받은 아기가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스킨십이 주된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신체 접촉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동성간 포옹, 뭐 손잡기, 뭐 어깨 토닥이기 괜찮죠? 청년 싱글들에게는 건강한 경계 안에서의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 따뜻한 포옹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검사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코드야. 사람마다 코드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코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MBTI든 뭐든 다 이게 각자 내가 이런 성향이다, 이런 코드라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럼 뭐요? 저 사람은 뭘까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뭘까? 자, 어떤 사랑의 언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나요? 그것이 당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언어의 합계가 같다면 이중 언어 사용자. 또 주된 사랑의 언어가 2개랄 수도 있죠. 주된 사랑의 언어 다음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제2.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제2 외국어처럼 그런 거일 수 있죠. 그리고 특정한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언어들에 무관심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에 관심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제1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때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아끼는구나. 즉, 그러니까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할 때 그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혹 그 표현이나 언어를 소홀히 할 때 배려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낯설어하는 외국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고 생각해보면 이 5가지를 골고루 아는 게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주된 언어로 쓰면 돼. 근데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다. 라고 다 나눴죠, 우리가.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어렵다고 하니까. 최근에 나는 땡땡땡으로 인해서 무척 힘이 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힘났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요. 나는 누가 이렇게 인정했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 되죠. 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내가 살면서 땡땡땡으로 인해서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걸 좀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모른 척했어.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주되게 이제 표현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거 뭐라고 부르죠? 황금률. 이게 황금률이잖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그의 언어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는요? 네, 그 표현이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 그러나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뭐 하라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아는 건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나눔을 또 이제 2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5명 이상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권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제 될 수 있으면 5명. 왜냐하면 이제 나눔할 때 남자 나밖에 없네. 내가 좋아하는 엄마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 혹은 못 먹는 음식은 이거 원래 질문은요. 이제 하나의 예인데 이게 원래 결혼 앞두고 결혼할 때 얘기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거요. 어떤 사람이 김치찜을 싫어해. 근데 부인은 음식을 김치찜만 해. 서로 이런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사소한 건데 이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럼 나중에 이게 되게 상처가 돼. 아니 나 김치찜 싫어 막 얘기했는데 아니야 나는 이거 맛있어 그냥 먹어라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내가 맛있으니까 너도 맛있게 먹어라. 그게 아니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여자분. 내가 싫어하는 버릇의 구체적인 건 뭐냐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 질문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뭐 특정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행동할 때 싫어하는 거. 내가 되게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뭐 할 때, 물론 다 싫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음식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라고. 내가 엄청 뭐라고 하거든. 물론 먹을 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제 어떤 사람의 유독 그걸 싫어하는 걸 이게 왜냐면요. 결혼할 때 그게 나타나.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저 행동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은 내가 상처받는 말투나 표현이 있나요? 이게 다 사랑의 언어라고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 나는 이런 게 좋잖아. 근데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 특히 뭐 이런 말 할 때.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했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되는 과정이 뭐예요? 자, 첫 번째 5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가 뭐예요? 긍휼.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이 5가지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 연애를 하던 뭘 하던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이 만약에 내가 결혼 주례를 하면 뭐 할까 했을 때 제가 제일 원픽했던 단어 이 문장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면 꼭 5가지를 갖추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용서와 용납해라. 제가 용서와 용납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공동체 내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도 서로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왜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용서와 용납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요 매일 우리가 옷 입는 거야. 결혼하면은 새 옷장을 딱 만들잖아요. 우리 결혼하면은 옷장을 사거든. 거기에 5개의 옷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그래서 기도 제목.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나눔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에게 더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하게 나눈다기보다 서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원이 많아야지 좀 재밌어 이게. 너 맨날 봤던 사람들끼리 얘기해봤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5명 이상 뭐 순을 조인을 하거나 뭐 해보면 좀 새로운 사람들 얘기도 듣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그 중요하지. 왜냐면 다 5가지가 자기한테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민한 걸 수도 있지. 남자 맞아 힘들겠다. 5개 다 안 맞춰줘 남자들이 의외로. 그래 봐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인정하는 말이나 대화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요 무조건 이게 다 5개가 기본 틀이라는 것보다 이제 이걸로 이거 나중에 이거 커플용이 따로 있거든. 커플용을 같이 봐야 돼. 원래 이게 남자용 여자용 있어. 싱글인데 남자용 여자용 체크를 해봐. 부부용 가지고 체크하면 그걸 원래 나눔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별 얘기가 다 나와. 지금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좀 가벼운 걸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거 부부용 있어. 부부용은 되게 진한 내용들도 많어. 막 스킨십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것 때문에 헤어지죠? 사람이 결혼 앞두고 다 거의 요런 거야. 그리고 실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봉사가 엄청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내가 만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만난 거야.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남자들한테 내가 싫어하는 버릇은 없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물론 예민한 남자들이 있지. 내가 상처받는 말투 표현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 왜 여자분들한테 반대로 얘기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돈가스. 뭐 이렇게 되게 심플해 그냥. 여자들한테는 이 질문이 안 중요하거든. 그냥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근데 하다 보면 얘기했지만 바꿔도 돼. 바꿔도 돼요. 상대방 이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요 뭐냐면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사랑의 언어 이 5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랑 저 사람이 다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가 더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되게 심플한 질문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뭐 처음에는 우리 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로 생각해 보면 달라져. 다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 없어. 없어. 아니 없어. 그 착각이야. 하나도 없어. 내가 본 남자들 중에 다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다 모든 사람은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그리고 결혼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같이 살아봐야지 알아.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어. 같이 살고 오래 사귀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걸 둬야 돼. 그거를 막 설득하려고 처음에는 왜 싸웠냐면요. 설득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이거요.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근데 내가 저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티를 다 맞춰서 입었어. 난 속으로 욕했거든. 집에서나 잘하지 이렇게 나와서 티를 내나. 나는 그게 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우리도 하려고 그랬는데 입기 싫은데 막 어떡하겠어. 사랑하면 입어야지. 나는 싫지만 입어야지. 그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다르구나. 제일 포인트는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를 뭐 하라고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이 그거예요. 용납은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야. 그거를 해야 돼. 왜 저래 하는 순간 못 만나요. 나랑 다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래야지 만나게 돼.